안녕하세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인혁입니다. 구매를 부르는 그 진화된 노하우북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로 제가 한 방에 구매까지 해결하는 강력한 소책자 쓰기 노하우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소책자는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DB 모집용 한 이 정도였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거를 이제 그 구매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그 방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재 고객을 모으는 진화된 소책자 시스템. 소책자 지금 이제 전문 마케터들도 이 부분은 잘 모른다고 봐요. 노하우북에 정말 진짜 위력이 있습니다.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오픈 채팅방을 진행한 게 거의 한 7월 말 정도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한 350명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 일주일 뒤에 30명의 유료 강의가 또 모였죠. 그것도 작은 가격이 아니고 5만 원짜리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놀랐어요. 지금 이거 제가 나중에 이거 다 드릴 거예요. 굳이 이렇게 막 찍고 쓰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후기만 좀 남겨주시면 네, 제가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30명, 저도 놀랬기도 하고 좀 저하고 아시는 분들도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물론 이 책자를 제가 쓸 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책자가 원래 저는 이제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나서기도 싫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책자를 하나 팔아야겠다. 그 책자 노하우 팔려고 했었던 게 20만 원짜리였어요. 혹시 보셨겠지만 뒤에 보시면 차례를 제가 썼죠. 비법에 대한 대박나는 노하우. 그래서 20만 원이면 살까? 근데 20만 원짜리를 팔려면 누가 책자가 하나에 20만 원씩 합니까? 그걸 팔려면 반드시 강력해야 된다. 이건 그래서 아주 작정을 하고 쓴 거예요. 이걸 사고도 20만 원을 주고 살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예약 판매로 할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모아놓고 쓰려고 그랬어요. 모아놓고. 제가 이따가 나중에 제가 이제 출간 기획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아놓고 예약으로 해서 판매를 대신 이제 50% 할인해주고 이런 또 그 시스템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 모아놓고 돈 받고 제가 쓰면 리스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강의까지 오셨어요. 지금 한 달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22일인가요? 그러면 한 달이 안 걸려서 제가 350명을 모으고 30명 강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오프라인 강의까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책자가 아니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의 소책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DB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설렁설렁 대신 제목만 강렬하게 만드는 거죠. 카피 하나로도 수억 매출 일으키거든요. 보세요. 보통 대기업을 떠나서도 어떤 광고하고 그런 카피를 써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팔아요. 글 하나로. 그쵸? 글 하나로 팔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책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래도 40페이지 정도 되죠. 이 페이지로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충분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 카피 몇 자 가지고도 많이 파는데 소책자 가지고 못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소책자 하나가 블로그 100개 받았다. 이게 유입률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블로그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전환율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죠. 타겟 고객한테 할 수 있고 만약에 블로그를 100일 동안 글 하나씩 쓴다라고 하면 100일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모아서 소책자로 쓰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전환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책자라는 것이 낫다. 언제 다 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책자는 구매 전환율 상승을 위한 최강의 수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로 이제 유입률에 다 빠져 있어요. 대부분 유입률 얼마든지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구매 전환율 상승 전략으로 이제 실리를 챙기자는 거죠. 실리 전략이에요. 기존 소책자 마케팅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잠재고객 DB를 모으는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 지식보다는 뭐 관심을 끌어서 고객의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얻기 위한 거죠. 또 보면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종류는 뭐 노하우나 FAQ, 정보 모음 등 뭐 이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설득하고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기보다는 일단 잠재고객을 모은 다음에 그 사람하고 다시 관계를 갖는 형태가 지금까지의 소책자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소책자를 엄청 잘 쓰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면 쉽게 어떤 자료를 줘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또 다시 하는 방법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강력하게 하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소책자 이외에 어떤 스텝 메일이라든가 스텝 문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바로바로 후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책자를 받은 다음에 또 다른 심화되어 있는 메일을 만들어서 이제 메일도 보내주고 요즘은 이제 글로 해서 문자로도 보내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관계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B만 모으려 하면 더 좋은 방법은 정말 많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큐레이션 여러 가지 자료들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그런 거 이제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뭐 통계 자료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하기도 하고 진단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가 진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떤 것을 그러니까 나의 현재 상태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예를 든 거 중에서는 그 뭐 심장 질환을 자가 진단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자기가 마케팅을 잘 못하고 있으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진단을 하게 하고 뭐 서베이라든가 퀴즈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방법들 이거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DB들만 모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통계 자료 뭐 아까 말씀드린 통계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좋아요. 무슨 이제 뭐 2018년 어떤 지금 뭐 SNS 동향 뭐 이런 거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간단한 노하우 리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하우북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책자가 대부분 이제 노하우 쪽이긴 한데요. 리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서는 당뇨 책자가 있으면 이 책자에 그러니까 이 당뇨 자기가 뭐 그 건강식품이라고 파는 것에 어떤 그 리뷰들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자기네들 제품이 좋다라는 걸 홍보하려고 한 거겠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그냥 수월하고 편해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이 방법들을 좀 조합하면 좋아요. 이제 뭐냐면 소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소책자를 좀 강하게 쓰고 큐레이션이나 뭐 그러니까 진단 같은 거를 해요. 진단 프로세스를 준 다음에 그 마지막에 가서 소책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이미 자기가 좀 마음이 열렸어요. 내가 이런 상태야? 라고 했을 때 그 소책자를 줬을 때는 상당히 읽어볼 가능성도 크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톡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 글을 남긴 방식도 있잖아요. 그때 할 때 저처럼 소책자를 준다고 하면 막 이렇게 막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너무 이제 사람들이 어차피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큐레이션이나 진단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진단이나 서베이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면 일단 이걸로 재미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들어간 상태에서 한 번 더 거쳐서 이제 소책자를 주게 되면 효과적이다. 왜 다시 소책자입니까? 소책자가 이제 흘러간 트렌드라는 말씀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제가 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마케팅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무료 수단이고 정보의 제공에서는 기본입니다. 영상이 대세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나 만드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우리가 뭐 영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골라본단 말이죠. 그게 정말로 이게 좋은 정보를 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정보 자체를 정말로 이게 정말 좋은 정보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었다 이거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매로 연결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자, 영상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유튜브의 영향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글 쓰는 것은 또 이게 가면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또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글이 또 귀해지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뭐 전문가 그런 느낌. 여전히 뭐 책 쓰기는 어렵고요. 소적자의 좀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소유욕을 좀 자극을 해요. 뭐 준다라고 하면 일단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료라고 하면. 근데 그 영상은 공유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소작자는 좀 소유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흘러가지 않고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일 형태를 이렇게 무슨 HTML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있고 파일 형태로 주는 게 있어요. 보통 PDF로 주잖아요. 근데 느낌은 저도 해보면 오히려 PDF 그냥 HTML로 했을 경우에는 뭔가 웹사이트를 그냥 보고 있는 느낌인데 파일로 주었을 때는 내가 뭔가 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설득의 심리학에서 보면 왜 상호성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극할 수 있죠. 호감이 생긴다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글을 쓰다 보면 어떤 얘기를 이제 구성해 나갈 때 상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또 좋긴 한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책이 더 효과가 있다. 뭐 일단은 시간 측정 불가능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영상은 뭐 15분, 5분, 뭐 20분 이런 게 딱 있어요. 이것도 저한테는 오히려 좀 제한적인 요소? 내가 그 시간에 읽어야 돼? 봐야 돼? 라고 하는데 소책자는 내가 확 훑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게 좀 있다. 저는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동영상보다 전문적인 느낌을 지금은 오히려 또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동영상이 되게 전문적이었지만 지금 아무나 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빨리 읽을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말 대놓고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놓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상품 파는 거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이미 이 사람은 보통 이제 길거리에서 전단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누군가 누군가 준다고 해서 달라고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요청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았는데 제가 그걸 그냥 넘겨봤는데 그냥 정보만 그득해요. 이거 되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무엇을 신청을 한 상태에서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문가로 포지션할 수 있는 또 가장 손쉬운 수단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또 잘 써놓으면 이 사람 전문가구나. 글쎄 제 책을 소책자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젠가 제가 다시 책자를 저도 한참 돼서 읽어봤거든요. 저도 책을 써놓고 나면 한참 안 봐요. 다시 보니까 그런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 이 소책자 기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관여 상품, 고가의 상품 서비스 취급자.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좀 비싸고 건강식품 같은 경우 그렇죠. 내가 이거 아무거나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뭔가 나한테 몸에 좋을까? 아니면 나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취급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분들한테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컨설턴트, 강사, 코칭, 전문 강사. 제가 사실은 지금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물론 뭐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뜨면 오히려 뭐 좋겠지만 유튜브에 뜨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유튜브도 어떤 방식에서는 유튜브를 비즈니스로 접근을 하면
좀 쉽습니다. 근데 자꾸 비즈니스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떠서 어떤 이제 거기서 광고 수익을 노린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죠. 뭐 이런 쪽도 됩니다. 이것도 고관여 상품이죠. 부동산 소개업, 증권 및 재무 관련 일 종사자. 예. 건강식품 및 건강 비즈니스 종사자. 뭐 여기 건강식품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하실 거예요. 각종 대면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 이게 영업사원들이 제가 뭐 그 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절당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방식이 그 아웃바운드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뭐 이런 분들도 같은 맥락이겠죠. 의사, 한의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뭐 이런 전문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합니다. 다 뭐 어떤 거냐면 대면 영업이 어렵고 클로징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대면 영업 쉽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저 대면 영업 많이 해봤는데 힘들어요. 그 뭐 항상 거절이 두렵고 그리고 뭐 돌방 같은 것도 많이 해봤거든요. 건물 타기, 빌딩 타기 다 해봤는데 예, 예,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이거 하자. 해보셨어요? 아, 요즘들 어디 가보면 그렇게들 하더라고 막 이렇게. 예? 네, 이 영업의 뭐 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걸 알고 나서는 왜 거절을 받아야 되지? 예. 제가 그 소책자를 어저께 읽다 보니까 그 거절 없는 부분에 굉장히 강조해서 길게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사고를. 내가 왜 거절을 당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지? 거절 없이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거절 없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마케팅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힘들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영업은 우리나라는 그냥 영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마케팅하고 세일즈하고 딱 이게 나눠져 있어요. 영업을 이렇게 나눠보면. 그러면 마케팅은 그러니까 이제 좀 앞부분이고요. 세일즈는 마지막에 제가 파는 건데 세일즈는 물건이 있어야 가능해요. 마케팅은 사실은 원래는 뭐 제품을 생산해서 파는 모든 그런 활동, 시장 활동을 마케팅이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소상공인들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는 고객을 찾는 거다라고 정의를 해요. 내 상품을 원하고 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 예, 그런 고객을 찾는 거를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일단 찾고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세일즈가 되게 쉽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자, 이소책자 기법을 쓰기에 적장하지 않은 분야. 예. 이건 뭐 여기가 나왔으니까요. 저관여 상품, 저가의 일반 상품 서비스, 생필품 등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들, 뭐 이런 것도 되게 어렵겠죠. 이런 거를 뭐 그냥 가서 사는 건데 소책자로 돌리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 유통상품이나 유통업, 물류 이런 쪽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제 이런 형태의 것들은 좀 어렵다. 식당, 유흥업 등 각종 로컬 비즈니스. 그러나 오프라인 기반이라도 고관여 상품은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소책자도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진단이라든가 뭐 아니면 또는 서베이, 퀴즈 이런 걸로도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쓰는 그 책자를 일단 구매까지 그냥 당겨버리자는 거죠. 저는. 예. 물론 뭐 처음부터 되진 않습니다. 가능하답니다. 한국 문제인데. 이제 고객 DB만 보지 말고 하는 김에 구매까지 완료하자. 그러니까 다시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래도 보통 이제 책자를 받았어요. 그럼 다시 이메일을 우리가 뭐 스팸 메일을 통해서 다시 보내고 하더라도 메일 오픈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굉장히 저조하고요.
핸드폰 번호는 또 바로 못 받아요. 원래 문자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문자는 거의 100%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하고 나서 했을 때는 문자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는 그 프로세스에는 문자를 받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책자를 한 다음에 문자로 돌려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문자를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스텝 문자라든가 우리나라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쉽게 또 고객들을 그 소책자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다시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자동화 마케팅은 일단 나중에 하고요. 상담 요청까지만 만들면 돼요. 상담 요청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어디까지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고 하려고 하는 마케팅은 이제 시스템이에요. 뭐냐면 나중에 클로징까지 가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클로징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상담 요청해서 전화만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거기까지만 해도 오히려 전화하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화를 나누게 되면 구매 전환율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상담하는 게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지금이 그때입니다. 예. 소책자 받은 사람을 나중에 관리하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듣겠다고 이제 시간 내겠다는 사람한테 다음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책자를 딱 봤어요. 뭔가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 끝나버려. 그냥 끝나버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자, 이때가 제일 좋잖아요. 뭔가 설득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논리가 흘러가다가 더 이상 클로징을 안 하고 내가 그냥 끝내버려. 그러면 영업한 이제 사람 만나갖고 얘기했는데, 야, 이 책 봐봐. 이제 사람 얘기 한참 했는데, 이 사람 정말 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나중에 만나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자. 이런 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지금 잡자. 하는 김에 좀 힘들어도 고객이 고쳐졌을 때 지금 바로 땡겨버리죠. 영업하는 기본 아닙니까? 클로징 할 때. 여기에 이제 구매를 만드는 흐름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자동, 그냥 수동으로 이 사람이 그 링크만 걸어도 되거든요. 링크 걸어서 이 사람한테 연락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것만 딱 만들면 돼요. 구글 시스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폰만 가지고도. 자, 고객은 시간이 지나면 있죠. 뭐 이런 흐름이 그래서 필요한 빠른 후속 조치도 필요하고. 여기 요 얘기예요. 상담 신청서, 세일즈 페이지, 한정비 할인 오퍼.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 랜딩 페이지가 나와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담 신청서만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려고 막 하면요, 뭐 한두 끝도 없어요.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공개하지 않았었던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세일즈 레터 프로세스라는 걸 제가 구성을 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이제 예를 들면 광고나 그죠? 광고나 그 유튜브 홍보 뭐 이런 링크를 해서 랜딩 페이지로 들어와서 무료 책자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노하우를 바로 받는단 말이에요. 받고 이 사람이 본 다음에 좋네. 그다음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들어오면 동영상을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구상했었던 동영상은 부자 시스템 만들기 뭐 이런 동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거는 뭐냐면 개괄적인 설명이에요. 개괄적인 설명. 이렇게 하면 당신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말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료 강의를 받겠다라고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무료 강의 신청이 딱 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7일 동안 강의가 이메일이 날아가요. 물론 문자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시스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첫날 딱 받아보면 그 강의가 뭐 10분에서 15분, 20분 정도의 강의가 나온다는 거죠.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보통은 오늘 메일 받고 그다음에 내일 받고 모레 받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한테 이거 당장 보고 싶어라고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음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른 링크를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채팅방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오픈 채팅방에 오려면 그러니까 링크를 거기다 걸어 놓고 그쪽에 뭐
그 영상을 볼 수 있게끔 그쪽에 링크를 걸어주면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보게 되죠. 또는 카페를 운영하면 카페에 링크를 걸어놓으면 그쪽에 가겠죠. 그러니까 고객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 왜 모으게 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카톡 같잖아요. 그죠? 제가 문자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메일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쪽에 있으면 굉장히 좀 그 얘기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게 되니까 좀 설득력도 더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픈 채팅방을 하게 된 거고, 뭐 밴드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모임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쪽에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일 동안, 우리나라는 지금 뭐 7일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한 3일 정도만 딱 하면 설득이 되게끔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상품을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걸 만들어놔도 이런 걸 구축할 만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들은 다 시스템은 다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결국엔 뭐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를 할 만한 컨텐츠예요. 여기보다 다 영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책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이것도 강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 찍어놓으면 자동화가 되겠죠, 그죠? 제가 나중에 이 강의를 다시 안 해도 영상으로만 틀어주면 되니까. 예. 자, 보통 판매를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 형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 사람 만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과 일정 시간에 관계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소책자로 빠르게 구매하는 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관계 형성. 없어도 된다. 왜 있어야지라고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두고 설득해야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해서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왜 그런지에 대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강력하면요, 한 번의 만남으로도 판매할 수 있어요. 아니, 제품이 좋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했죠, 마케팅은 고객을 찾는 거라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그런 간절하고, 예?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제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서 주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예. 한국 사람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시간 두고 정말 좋은 거는 막 사려고 그래요. 꽂히면 사요. 예. 믿으면 구매합니다. 그죠? 자, 충동 구매 장난 아니죠. 홈쇼핑. 한번 홈쇼핑 보세요, 홈쇼핑. 지금 홈쇼핑으로 뭐 엄청 팔리잖아요. 뭐 몇십만 개, 몇만 개씩 막 팔리잖아요. 그죠? 뭐 언제 뭐 관계 형성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 듣고, 야,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잘하냐면, 정말 사람들을 혹하게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혹하게 잘 만들면 되죠. 그게 없어서 못 파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유입만 만들면 되거든요. 유입.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소책자는 나를 대신한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들 키우기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 예? 제가 이제 영업사원만이 아니라 그런 관리 사원도 그렇고요. 직원을 제가 많이 써봤는데, 옛날에 영업사원들 해갖고 했었는데, 제가 2001년에 법인 영업하면서 이제 한 직원 30명 있었는데, 영업사원이 한 반 이상이었어요. 영업사원들 정말 가르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해주고 뭐 해도, 그러니까 어떤 영업사원 잘하고 어떤 사람이 못해요. 그게 뭐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가지 논리만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개인의 그런 어떤 역량, 우리가 그거에 의지를 하죠. 대부분의 어떤 영업 조직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부르는, 그러니까 소책자는 잠재 고객 모집도 쉽게 해요. 아까 세팅, 이제 그냥 DB 모집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목부터 강력해야 되기 때문에 잠재 고객도 쉽게 모집합니다. 그리고 소개도 해줘요. 뭐 아까 지금 정환 님이
누구한테 줬다, 저는 직접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제가 이걸 책을 썼는데 2년 전에 책을 받았다고 하는 거여서 저도 도대체 누굴까? 왜냐면 몇 사람 없어요. 제가 준 사람이. 기억이 안 나서일 뿐이지. 그러면 줬다는 얘기는 책이 좋으니까 줬다는 거거든요.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예. 그러니까 영업사원을 키울 자신이 없으면 소책자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소책자를 잘 하면 리크루팅보다도 효율이 좋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영업사원을 둬요. 영업사원이 아니라 뭐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해도 되고요. 이거를 받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다들 그 영업사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면요. 알아서들 이걸 가지고 그 마케팅을 하겠죠. 영업을 하러, 뭐 세일즈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지금 건강식품 어떤 방판사업 조직이라든가 네트워크 조직이라든가 다 이렇게 보면 보통은 그래요. 이거를 이제 파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해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계속 리크루팅만 하라고 그래요. 아니 팔 수 있는 방법은 안 가르쳐준 내가 자기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의 주변 인맥들한테만 조금 팔고 뭐 그냥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소할 때 보면 연락 많이 왔었어요. 저희 제품 갖다 팔겠다고. 그러니까 딱 볼 때는 저희가 혹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이 팔겠다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가지고는 못 파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고객을 못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사원들한테 소책자를 만들어주면 영업사원들이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책자를 뿌릴 방법만 고민하면 돼요. 이걸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뿌리면 돼. 우리는 그 단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꾸 저 앞을 봐요. 내가 팔아야지 한단 말이에요. 소책자를 뿌리는 단계만 신경을 쓴다. 마케팅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로 맘먹은 사람에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맘 놓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영업사원이거든요. 영업사원보다 얘가 더 설득을 잘해요. 잘만 논리적으로 구성을 잘 해놓으면. 우리는 이제 말하다 보면 막 저도 강의하면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말 안 나오거든요. 책은 써놓으면 시스템입니다. 예. 칼럼 하나로 수천만 원을 만든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수소 라이프에 칼럼이 하나 있어요. 소책자 거기에 보면 수소 건강 연구회라고 해서 이제 신장에 대한 글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신장에 좋다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기존에 신장에 관련돼 있는 그런 정보들이 사실 굉장히 없어요. 뭐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신장에 좋은 음식, 뭐 신장에 뭐 이런 거 다 찾아보면 신장에 관련된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암보다 무섭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질병 자체가.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신장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신장에 좋았었던 것들이 수소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칼럼을 썼어요. 신장병이 왜 안 낫느냐? 논리가 필요하죠. 신장 질환들은 보통 보면 뭐라고 하죠? 이 신장에 콩팥에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혈관이 굉장히 미세 혈관들인데 이 혈관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혈액을 걸르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막혀요. 당뇨가 걸리고 이러면서 혈관이 막히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혈관이 막힌다라는 거는 어떤 활성산소의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 수소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 맑게 해주면서 그래서 신장에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아진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하고 같이 사례가 필요하죠. 제가 그냥 얘기하면 뇌피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쓰고 나서 그 키워드를 연결시켰죠. 신장에 좋은 음식, 뭐 신장에 좋은 식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많이 들어와서 보고 많이 구매를 했어요. 신장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했었고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수천만 원어치 팔았어요,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칼럼만 가지고도 이제 그 정도란 얘기죠. 구매를 모르는 이제 소책자 쓰기 특급 노하우. 이제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구매를 부르는
이제 소책자는 기획부터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하우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DB만 모으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게 아니라 판매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만들어야 한다. 노하우만 열심히 설명하면요, 고객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행동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뭐 했지만 링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링크 및 상담 연락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전문가로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이런 솔루션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알려야 돼요. 근데 그거 은근히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놓고 내가 뭐 이쪽에 뭐 이런 뭐 저 전문가니까 뭐 나한테 알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이야기를 담으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해왔어요. 이런 얘기는 소책자에서 너무 필요가 없어요. 길게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쪽으로 한 다음에 일과관계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이야기 좀 내가 상담했었던 내용들이라든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썼었어요. 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토피 환자였는데 내가 참 마음이 아팠다던데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넣게 되면 은연중에 내가 상담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 라는 설정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내용이나 경험 내용을 자연스럽게 담아야 돼요. 은연중 신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잠재곡이 원하는 주제 찾기. 이게 책 쓰기, 이제 제가 원래 책 쓰기도 뭐 공부를 좀 했었고요. 이런 강의도 듣기도 했고, 나중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책 쓰기랑 사실 비슷해요. 주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책 쓰는 것들이, 소책자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고객은 누구인지. 제가 지난번에도 고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고객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모습을 알아야 그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분명한 타겟을 지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병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쉬워요. 당뇨는 당뇨, 암이면 암. 또 암도 저는 또 깊게 들어가서 뭐 대장암이니, 예? 뭐 이런 갑상선 암이니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지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5천만 원으로 신혼집을 찾으시는 분을 위한 품격 있는 빌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빌라를 찾는 법도 되겠죠.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거라든가. 출퇴근에 시달리는 40대 직장인 가정을 위한. 그러니까 뭐냐면 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초등학생 아이를 가진 30대 주부를 위한 확실한 부업 아이템. 네, 부업을 찾으려고 하는 30대 주부겠죠. 이것들 뭐 더 적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구매를 부르는 소책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루션 제공형이에요. 나는 어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그거죠. 제공형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형이 아니죠. 솔루션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해결책을 반드시 줘야 돼요. 이래야 그 사람 해결을 해서 나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할수 있는 거예요. 고객의 문제를 근데 해결할 수 있어야죠. 열심히 얘기해놓고 해결 못하면 안 되니까. 네? 제품 홍보가 아니에요. 제품 홍보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당신의 서비스가 제품 해결할 수 있으면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내 제품을 막 설명을 하고 있으면 진짜 이거는 카다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당뇨라는 거를 한번 예를 들죠. 그러면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하면 좀 그래요. 이게 사실 뭐 언론 홍보할 때 언론 홍보할 때 기사 쓸 때 있잖아요. 내가 좋다라고 쓰면 기사가 안 나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내 거를 기사를 내고 싶으면 두세 가지를 같이 써줘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것도 운동도 필요하고, 예? 운동도 필요하고 물도 열심히 먹어야 되고. 근데 이제 내가 팔리는 게 여주예요. 여주. 여주를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식의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도 제가 파는 제품에 여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주를 설명하는 거죠. 여주를 설명하는 거죠. 여주가 들어간 뭐 여주, 진액 이런 걸 파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좀 잘하셔야죠. 내가 판매가 목적이더라도 제품 홍보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넣어서도 또 안 되고요. 고객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죠. 고객 문제를 위한 5가지 질문이 있어요. 고객이 감점을 설칠 정도로 걱정스러운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절실한 걸 찾는 방법인데, 고객은 무엇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가? 고객은 무엇에 대해, 그리고 누구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누구한테 분노한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거죠. 찾는 방법들이에요. 질문들을 해보는 거죠. 고객이 매일 느끼는 불만 가운데 가장 큰 3가지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제품을 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불만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내 제품은 그것을 이길 만한 어떤 것이 있다. 3가지. 고객이 남몰래 가장 열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 말고도 내가 또 바라는 것, 원하는 것. 필요한 것과 원하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단번에 마음을 움직이는 제 목소리. 그러니까 결과, 어떤 결과, 상태,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돼요. 이게 뭐가 좀 가지거든요. 제목 만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청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써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거에는 어떤 이제 고객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떤 결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결과, 상태, 또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적어 주는 게 좋거든요. 제목 만들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상세 페이지 노하우. 제가 만약에 이런 상세 페이지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세 페이지 노하우를 보통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들이나 보통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제가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보통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상세 페이지 노하우. 근데 이제 이거를 애프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미친 구매를 부르는 상세 페이지 노하우. 약간 좀 더 끌리죠. 뭐냐면 구매를 부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좀 한 번 더 한 발 더 나가면 구매 전환율 10배로 늘리는 상세 페이지 노하우. 뭐냐면 약간 더 수치화했죠. 더 좀 자세하게. 예, 여기 좀 더 직관적이기도 하고 좋은데,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은유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한 이 정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직관적인 거. 근데 흩어졌던 가족도 모으게 해주는 상세 페이지 노하우. 그러니까 제가 들어본 분 중에 가족이 흩어진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망해서. 사업을 해서 가족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래서 이혼은 아니고 따로 떨어져 살고, 뭐 자식도 무슨 뭐 어떤 경우는 뭐 모아원에 맡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하다 망하면 정말 힘듭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빨간 딱지 파란 딱지 붙고 집에서 동산 압류까지 해봤어요. 동산 압류로 해봐야 뭐 별게 없어요. 원래 제가 부동산이 없으니까 동산 압류가 근데 사실 심적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TV, 냉장고 이런 데다 붙여놨다가 이제 그걸 이렇게 놓고 이제 업자도 같이 오고 같이 와서 얼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예. 원래 가격이 상품 가격이 한 150만 원 나오면 이제 뭐 80% 뭐 이렇게 하든가, 예, 불러요. 한 반값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 한 160만 원 정도 가격이었는데 80만 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좀 양심이 있어갖고 현대캐피탈이었는데 오고 중고업자들이 같이 다녀요. 중고업자들이 같이 한 둘 정도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낙찰해갖고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중고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적으로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 가족들도 있고 애들도 어리고 막 이런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있으라 그러고 사장님이 낙찰하세요 그런다고 만들어갖고 그때 80만 원 낙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정말 이건 할 게 아니다. 저는 괜찮은 거예요. 가족이 흩어진 건 어떻게 해요? 이제 흩어졌던 가족도 모으게 해주는 상세 페이지 노하우. 이거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 내 얘기야. 이렇지. 네. 뭐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나가는 비트는 거죠. 은유죠, 이런 건. 네, 이렇게. 여기 제가 한번 잘 안 훑어봐서 이렇게 한꺼번에 넣었는데, 명확한 이익을 제시해줘요. 자, 비포는 홈페이지 SEO 대책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약에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목을 처음부터 막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딱 만들어 놓고 일단 하면서 나중에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돼요. 자, 방문자를 단숨에 구매자로 바꾸는 탁월한 방법. 제가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EO 대책 방안보다는 이게 좀 더 와닿잖아요. 이런 말들이. 자, 영업 스킬을 향상을 위한 노하우. 이런 소책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100% 계약하는 영업 기술 노하우. 약간 좀 뻥이 섞이고 있는데, 그죠? 뭐 이렇게. 그래도 이거 좀 땡기잖아요. 일단 열어볼 거 아니에요. 3초 안에 고객을 매료시키고 30분 안에 계약서 쓰게 하는 최강 영업 스킬 노하우. 이거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좀 배우고 싶네. 나도 배우고 싶네. 아니 근데 그 책 제목이 그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 네, 이 책에 보면 그 서브에 3초 안에 고객을 뭐 거절 없이 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3초 안에. 네,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이거 가능합니다. 30, 제가 처음에는 3분으로 썼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갖고 30분으로 바꿨거든요. 네, 30분은 가능할 거예요. 100% 출판사와 계약하는 출간계획서 뭐 이거는 제가 쓰던 소책자예요. 네, 실제로 제가 이 강의를 할 거거든요. 100% 출판사하고 계약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이따가 하다가 보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정말 궁금해서 읽고 싶게 만드는 제목. 이런 게 있죠. 당신의 매출을 단번에 증가시킬 구매 설득의 장치. 구매 설득 장치의 비밀. 뭐 비밀 이런 거 붙으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단번에 증가시킬. 구매 설득 장치라는 건 제가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조용히 대박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건강식품 영업사원의 고객. 이게 제가 아마 소책자에 조용히 대박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그 얘기가 목차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이런 데 있거든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건강식품 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싶어요. 약 없이 리바운드 없이 등의 고통 없이 아토피를 고치는 사람들. 이거는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아토피 제품들 하신 분들은 알아요. 아토피 저는 굉장히 많이 상담을 했는데 리바운드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스테로이드 쓰다 보면 스테로이드 쓰고 나서 이제 안 쓰고 하면 막 리바운드가 올라와요. 올라오는 것 때문에 고통이 심하거든요. 왜라는 의문이 드는 역설적 제목이죠. 그러니까 쇼핑몰 망하는 확실한 방법. 이거 뭐냐면 쇼핑몰 뭐 대박나는 비밀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망하는 확실한 방법은 뭔가 뭐지? 이런 제목을 넣을 수도 있다. 중국 시장에서 확실하게 실패하는 방법. 네. 중국 진출하려는 사람들은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책이 있어요. 비싸야 이기는 거꾸로 마케팅. 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 좋아하는 책이다. 이 책. 비싸서 오히려 잘 돼요. 네. 그게 가능해? 라는 거짓말 같은 제목. 개를 영업사원으로 삼는 방법. 일본에 있는 실제 얘기예요. 네, 개를 애완견을 이렇게 들고 영업을 하고 나서 굉장히 영업이 잘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네. 명함을 버리는 순간 매출이 증가하는 영업소. 뭐 이것도 일본에 있는 이런 얘기예요. 저기 명함을 없애고 무슨 이렇게 리스트처럼 만들어갖고 했었다고 하나? 카달로처럼 만든 거죠. 저기 최기상 대표님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명함 같은 거 같은데. 네. 게으른 사람을 위한 부자 시스템 만들기. 이게 제가 만들려고 쓰려고 했던 책이고 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위한 부자 시스템. 게으른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요것만 할게요. 흥미를 유발하는 제목입니다. 게을러야 팔리는 게으른 마케팅 시도. 제가 게으른 거에 되게 꽂혀 있어갖고요. 네.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다. 네, 이런 강의도 제가 했습니다. 전문성 및 위험성을 강조한 제목.
이런 제목으로 할 수 있어요. 혈당 관리로 해결 못하는 당뇨 합병증 치료 방법. 그러니까 이제 혈당 관리로 해결이 안 되는데 보통 혈당 관리를 하면 합병증을 없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칼륨 조절이 오히려 위험한 심장 질환 관리. 이런 것들은 그 타겟 대상한테는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고혈압, 소금 섭취를 줄이면 위험해지는 이유. 네. 소금 섭취를 늘려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줄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줄이면 안 좋아진다니까,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공감하기. 상황과 정서를 이용한 시간. 벼랑 끝 영업사원을 위한 고객 획득 기술. 그러니까 이제 벼랑 끝에 있는 영업사원의 그런 심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 정서. 밤새 가려서 잠 못 드는 아이를 편안히 재워줄 기저귀 아토피 치유법. 이거는 이제 그 엄마들은 알아요. 사실은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밤새 우는 게 있나? 아토피만 이제 그만 울어. 이런 식의 뭔가 공감해주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이런 이제 보면 좀 가슴이 울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그 큰애도 옛날에 한 1년 동안 아토피로 좀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왔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제목 쓰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타겟 고객을 부르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제목에서, 그러니까 만약 아토피가 나왔을 때 어떤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요. 그러니까 광고 카피처럼 세련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쉽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고객 10배로 뭐 흩어졌던 가족 뭐 모아드리는 이렇게까지 은유 갈 필요 없다는 거죠. 10배로 올리는 뭐 이 정도면 된다. 그러니까 시중의 책 제목들을 벤치마킹 하면 됩니다. 좋은 제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써놓고 계속 수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잘 써야지 이게 아니라 쓰고 나서 제목은 출판사에서도 제목은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제목은 맨 마지막에 줘요. 제목 싸움은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가 복차 쓰기 들어가겠습니다.